한 번의 선택으로 가정도, 돈도, 신뢰도 전부 무너져 버린 그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그렇게까지 큰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선택 하나가 6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순간의 유혹으로 제 인생을 끔찍하게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유혹에 빠지게 된 건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명과 술을 마시면서 시작되었고,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준아, 너 요즘 재테크 같은 거 하고 있냐? 재테크? 아유, 재테크는 무슨. 나 한 달 용돈 30만 원이고 거기다 우리 가족 생활하기도 빠듯해. 그날 동료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휴대폰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림 조각에 맞춰지는 슬롯머신 게임에 대한 이야기였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코인을 충전해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 돈을 따는 구조의 게임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 휴대폰 게임인 줄로만 알았지만 거기엔 제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야,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건데 내가 이틀 전인가? 그때 한 30만 원 정도 충전해서 거의 한 달 월급을 벌었거든? 야, 이게 생각보다 너무 할만해. 동료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재미삼아 소액만 해보자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술자리에서 설치 방법과 회원가입 그리고 충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설치하는 것과 돈을 충전하는 건 비교적 간단했지만 문제는 회원가입이었는데 이게 단순 사이버 머니가 아닌 실제로 출금이 가능하다 보니 텔레그램 메신저까지 설치하고 본인 인증 과정까지 거쳐야만 가입이 되는 꽤 까다로운 방법이었죠. 아무튼 복잡한 회원가입 과정을 끝내고 그날 밤 집으로 가서 10만 원을 충전하고 게임을 시작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종일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 아내가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땐 뭐가 단단히 씌었는지 그런 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고 만약 돈을 따게 되면 아내의 선물도 하나 사줄 생각으로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그렇게 10만 원으로 시작한 슬롯머신 게임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7만 원이 날아가 버렸고 결국 남은 3만 원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다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순식간에 용돈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고 그때 느낌은 허탈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왜 이걸 시작했는지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질 뿐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어제 슬롯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동료 직원이 제게 자랑을 하듯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태준아, 이것 좀 봐봐. 아니, 내가 어제 심심해서 조금 해봤거든? 근데 2번 만에 잭팟이 터지더라고. 회사 동료의 말은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 보면 숫자 7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모두 맞춰지면 베팅한 금액의 10배를 받을 수 있고 어제 게임을 하다가 2번 만에 잭팟이 터졌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베팅해서 한 방에 300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있는 통장 캡처본까지 보여주니까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하고 그날 10만 원을 충전해서 다시 게임을 시작했었는데 마치 누가 도와주기라도 하듯이 1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임이 12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좋았고 이미 제가 베팅한 금액보다 이득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잃더라도 손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서 저도 회사 동료처럼 그냥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게임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초반에는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100만 원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계속 소액으로만 하다 보니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짱이었는지 한 게임에 돈 100만 원을 걸어버렸고 그날은 뭘 해도 되는 날이었던 건지 베팅 금액의 3배를 따고 게임을 종료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이 게임을 알려준 회사 동료에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술을 한 잔 사기로 했고 기분 좋게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갑자기 부정적인 말을 꺼냈고 저는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태준아,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나야 뭐 가정도 없고 나 혼자 먹고 살면 되지만 태준이 넌 아니잖아. 애도 둘이나 있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게임에 너무 빠지지 마. 그냥 수액만 걸어서 재미로만 해. 알겠지? 야,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 판단 못할 것 같냐? 그리고 이 게임 네가 알려준 거야 임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하지만 그 뒤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금액이 커져갔고 돈을 따는 날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잃는 날이 더 많아졌는데 그럴수록 이번에만 회복하고 진짜 끝내자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었습니다. 돈을 잃고 후회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저도 모르게 큰 금액을 베팅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예상치도 못한 또 다른 문제까지 터지고 말았었죠. 그건 딸아이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카드로 빠져나갔었는데 저는 그 돈을 게임으로 충당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직장인 대출까지 받아서 게임을 하다 그 돈까지 전부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잃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돈을 조금만 따서 대출금도 갚고 딸아이 병원비도 충당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민만 하다 직장 동료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괜히 본인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같다면서 오히려 더 미안해했고 저는 일을 하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이 돈을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명 도박빚으로 인한 피해자 커뮤니티라는 카페를 가입했고 거기서 긍정적인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도박으로 인해서 잃은 돈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는 변호사의 글이었고 저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얼마 뒤 피해자 커뮤니티라는 단톡방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죠. 거기엔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도 많이 보였는데 집을 날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채까지 쓰고 이혼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니 저도 이 사람들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톡방을 운영하던 자칭 변호사라는 사람이 중요한 공지글을 올렸고 그건 도박으로 잃은 돈 전부는 아니지만 도박빚 일부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은 분은 1:1 대화를 걸어달라는 내용의 공지였었죠. 그걸 보자마자 저는 대화를 걸었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회복하는지 자세하게 물어봤었는데 그 설명은 이러했었습니다. 도박 게임을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정식 허가도 없고 이용자의 돈을 보호할 장치조차 없는 불법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취약점들을 문제 삼아 충전 금액을 일부라도 회복한 사례가 있다는 그런 솔깃한 내용이었죠. 말 그대로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간 뒤 일부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이었는데 저 말고도 돈을 받은 사례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니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는 마음으로 당장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선 서류 접수 비용과 절차상 들어가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전화 상담 후에 수수료 100만 원을 입금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고,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란 답변을 하더니 나중에는 제 카톡을 읽지도 않고 결국 저를 강퇴시키는 걸로 사건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제야 이 단톡방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안 그래도 멘탈이 나가있던 상황에 이런 사기까지 겹치고 나니 경찰에 신고할 힘도 없었고, 또 불법 도박에 연루된 제 자신도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더 큰 문제로 번질까봐 겁이 나서 그냥 조용히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날 밤 술을 한잔하고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그날 아내도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정말 다행히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이 일이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도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아직까지 제 인생을 몇 년째 묶어두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것도 잘못이지만 도박보다 더 잔인했던 건 사람의 절망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었고, 요즘도 단톡방에서 피해 금액을 복구시켜준다는 미끼로 사람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기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잃은 돈보다 무너진 신뢰와 가족의 상처가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아직도 저는 그날 일을 후회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